자, 구루쌤입니다. 이제 코드 문장 독해 개념편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요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강의 개수 요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강의 개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보시면 이게 다 펼쳐지는구나. 자,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공개해야 눈에 들어오니까. 자, 전체 구성은 기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코드, 심화 코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문장 먼저 살펴보면요. 자, 기본 문장은 7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본 문장이란 것은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되죠. 어쨌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문장에 또 다른 문장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길어진 문장을 분석할 때는 연결된 문장 단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두 가지 급소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문장 단위가 일단은 잘 세워져 있어야 앞으로 진행될 연결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개 강의로 압축해서 핵심을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7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강의는 기본 문장 유닛 1부터 해서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감각동사, 변화동사, 일반동사, 수요동사, 그 다음에 핵심어와 부사의 위치, 전면구 부사의 해석과 영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버전의 책이 나와 있는데 요 기본 문장이 아예 책에 들어가 있는 그 교재를 받은 친구가 있고요. 추후 업데이트되는 교재에서는 요 기본 문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즉 기본 문장이 책에 들어가 있는 책이 있고 빠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최초 버전 배포된 거는 요 기본 문장은 빼놨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강으로 눈으로만 보도 충분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문장 포인트하고 그거의 해석 그 다음에 항상 영어 문장을 해석한 후에는 그 문장을 다시 거꾸로 영작을 통해서 완전히 마스터한다. 이거죠. 이렇게 컨셉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총 7개 유닛으로 짧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이 다 듣는 게 좋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근데 필수로 들어야 되는 학생은 아직 기초 문법이 좀 약하다 싶은 친구들은 필수로 듣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해 라는 친구들은 강의만 듣고 클래스 카드 훈련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자, 봅시다. 이겁니다. 요 기본 문장을 전체 필수 강의는 전체가 필수로 듣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테스트가 있어요. 클카. 요거는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필수로 하시고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은 이건 선택사항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기본 문장 설명은 끝났고요. 자, 내려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기본 코드와 심화 코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결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연결된 문장이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본 코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문장에서 우리가 이 연결 장치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결정이 되거든요. 코드. 그래서 기본 코드가 있고 그 기본 코드에 변형된 심화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기본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보시면 자, 종류부터 먼저 살펴보죠. 종류는 이렇게 자, 명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 문장은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명사는 A, 형용사 B, 부사는 E라고 우리가 하나의 약속된 기호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1에 들어가는 요 유닛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B에 들어가는 유닛들, E에 들어가는 유닛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항상 1강과 2강 딱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강에서는 개념 설명,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 및 영작을 연습해 본다. 이건데 자, 1강을 먼저 살펴보시면 총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세보시면 특강을 뺀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세워보면 19개죠. 그래서 19개의 개념 설명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 설명, 메타인지 문제 제기라는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은 뭐냐면 설명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 가능해야 된다. 어떤 개념을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려면 설명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코드 명사절의 that이라는 이 that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혹은 영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왜 여기가 그렇게 해석됐고 왜 여기에 that이라는 게 와 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개 급소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급소. 그래서 모든 학습의 핵심은 요겁니다. 모든 학습의 핵심은 요 연결된 문장을 잡아서 이걸 압축한다 그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절 혹은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 두 개 급소 판단을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개 급소 중에 첫 번째 요 코드 판단이라는 게 바로 자리를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해석 연습은 바로 뭐 했어요? 자리,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우리말 조사를 얼마나 붙일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해석 연습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문장을 정확히 분석했는지를 우리는 코드로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 스스로도 자기 주도적으로 연습을 할 때 코드를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코드를 정확히 썼냐 틀렸냐에 따라서 자기 점검이 가능하겠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시 왜 쓰였냐라는 그 문법 판단이 들어가 줘야 우리가 문법 문제도 풀 수 있고 영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그 다음에 영작, 즉 우리말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 사실. 그걸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코드별로 하다 보면 공통 분모가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누적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 정리를 해놨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좀 더 이어가 보면 이렇게 1강이 개념 설명이 뒤에 보시면 항상 영어 문장을 우리가 두 개 급수 판단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해석 이걸 보고 거꾸로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주어진 문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결된 문장을 확인해서 두 개 급소를 판단해서 거꾸로 영작을 해본다. 소위 얘기하는 모방 영작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뭐가 된다? 내신 서술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자, 내려보죠. 그 다음에 이제 1강에서 개념 설명을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 및 영작 연습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9개겠죠. 19개 기본 코드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빈 표가 보이죠? 자,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 두 개 급소가 아니라 요거 해설 강의. 자, 왜 이 말이 이제 요걸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이번 책을 나갈 때 이거 선생님이 실수했다. 실수.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강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해설 강의, 하나는 자기 주도라고 되어 있죠. 자, 당연히 여기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해 놓은 부분. 그래서 같이 따라해 주면 되고요.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개념 설명 들었다 해도. 그래서 요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요 자기 주도는 말 그대로 자기 주도로 과제로 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석을 쓰게 됩니다. 이 문장을 영어 문장을 일단 분석을 하시고 여기를 분석해서 그거를 직독직해 형태로 쓰는 겁니다. 직독직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런 해석이 됐는지, 왜 여기에 대시와 있는지를 두 개 급소를 판단한 내용을 여기다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책이나 혹은 손으로 가린 후에 우리말을 보고 여기 우리말이겠죠. 여기 해석. 본인의 해석을 보고 거꾸로 또 모방 영작을 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해 놨으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 강의 딱 듣고 뒤에 자기주독습은 자기가 해보고 확인받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왼쪽으로 가보시면 자, 심화 코드가 있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기본 코드가 잘 잡혀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심화 코드는 자, 종류 먼저 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명사절 A 코드였죠. 그 명사절의 심화 버전. 그러니까 변형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A-1, A-2, A-3. 요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종류 세 가지, 가목, 진목, 특수한 WH라는 거, 오형식의 수동태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특히나 중요한데 우리 심화 코드가 중요한데 이 심화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형태에 익숙해져야 돼요. 형태. 그래서 단어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거기에 우리말이 붙어주는 우리말 조사가 붙는 이러면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바로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코드의 심화 코드 3개 있고요. E 코드의 심화 코드 3개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얘도 개념 설명과 해석 및 영연습. 자, 몇 개가 있겠어요? 여기는 12개입니다. 유닛수 세보면 아시겠죠? 12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개. 자, 그 다음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2개가 딱 특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기존 교재에서는 얘가 하나의 코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한 이론인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코드를 원래 C하고 D 코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 편의상 우리가 기존 A, B, E 코드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주어 형태, 이게 서술형, 영작에서 응용 형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리된 주어 이 2가지 형태만 특강으로 빼놨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책의 구성은 얘기했고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활용법을 한번 보시죠. 요걸 잘 들어야 되겠죠? 자, 활용법. 자, 기본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진행할 때, 집에서 과제할 때. 자, 기본 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항상 한 개의 강의 청취 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코드를 들어갔다. 그러면 개념 설명을 먼저 강의를 청취하겠죠. 집중해서. 오케이? 그리고 강의 그 파일마다 몇 분짜리 강의인지를 써놨으니까 이 정도 내가 시간을 소요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강의를 청취한 후에 뭐 한다? 필기를 확인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확인을 받는 거를 항상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개 하고 확인받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뭔가 지금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어서 다음 단계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기 확인 및 질의응답. 그걸 누구한테? 멘토쌤한테 혹은 구루쌤한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약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건 체크해뒀다가 질문하시면 되겠는데 강의는 항상 쌤이 아주 꼼꼼하게 촬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멘토쌤들, 영어 멘토쌤들을 잘 활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주 친절한 분이시고 실력 있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요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갈래요? 아니죠. 내가 강의 들은 내용이 내 거가 됐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에 제일 좋은 거 뭐다? 테스트다. 알겠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테스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카드를 들어가게 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치? 자, 요거는 우리 학원용이니까 엄청나게 클래스가 많죠. 자, 그래서 코드 문장 독해라는 거 거기로 들어가게 되시면 추후에 요게 제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바로 식별 가능할 겁니다. 보시면 요것도 이제 세트의 제목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요렇게 바뀔 거예요. 챕터 뭐고 유닛 뭐고 그래서 바로바로 챕터와 유닛을 알면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요. 자, 일단은 1강 개념 설명 들으면 이 드릴 세트라고 돼 있죠. 이 드릴 세트는 뭐냐면 메타인지 즉 A 코드 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개념들을 숙지했는지 그걸 테스트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쑥 훑어보시고 그래서 테스트 눌러주시면 모바일 화면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커트라인은 90점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조정할 겁니다.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여기서 제시한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한 대로. 여기 보시면 목표 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시제수 무제한. 그래서 목표 점수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시작. 볼까요 한번? 명사의 들어갈 위치를 고르시오. 여러 개면 모두 선택. 드럭하면서 숙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이게 뭐였지? 그러다가 생각나는 거 그건 기본 개념이 숙지된 게 아닙니다.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메타인지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장 세트라고 되어 있죠. 요 문장 세트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개념 설명에서 다뤘던 문장 요 5개 밖에 없죠. 짧죠.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가 제대로 훈련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암기학습, 리콜학습은 선택사. 이미 암기됐다.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리콜도 할 필요 없겠지. 필수사항은 스페어 학습과 테스트. 이 두 개가 필수다. 알겠죠? 그래서 스페어 학습은 이게 통과 아니고 뭐 불합격 이런 게 아니라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시작해보죠. 지금 이게 컴퓨터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다릅니다. 모바일 화면은 힌트가 주어지죠. 그걸 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첫 글자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완전 통문장 영작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가 이 뻑큐가 나오니 이거 이거 나도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종료하죠. 그다음에 스펠 학습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시가 되는데 100% 이상을 하셔야 된다. 100% 이상.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순배열이죠. 어순배열. 그래서 선생님이 나왔죠. 여기 보면 스펠을 100%후 응시를 허용했다. 나가야 되겠지. 너 못해 이거야. 그래서 나가라 임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테스트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멘토쌤 확인을 또 받으시고 여기서 멘토쌤 확인한 건 뭐냐면 이 클래스 카드 테스트 요거에 대한 그 리포트가 있어요. 성적표가. 그건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고 요건 꼭 알아두십시오. 학생의 핸드폰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혹은 학원의 컴퓨터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요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반드시 확인을 해서 틀린 문제 혹은 실수해서 처음에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우리 멘토쌤들은 잡아 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학원에서 할 때와 집에서 할 때가 있겠죠. 자 학원에서 할 때는 한 개 강의를 청취한 후에 멘토쌤 필기 확인하고 질의응답하고 똑같죠. 클래스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멘토쌤의 확인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멘토쌤 확인 받으면 뭐 하겠어요? 다시 두 번째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반복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가 그 유닛 1의 마지막 부분, 자기주도 학습 부분은 어떻게 된다? 과제나 혹은 학원에서 해야 될 상황이면 학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멘토쌤이 채점을 해주시고요. 쫙 훑어보면서 채점. 이건 답지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멘토쌤에게는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카 테스트 또 확인한다. 이 순서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강의가 총 이제 몇 개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예, 많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과제량도 나가야 됩니다. 과제량도 그건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멘토생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는데 빨리 끝낼수록 우리가 빨리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과제할 때는요 똑같습니다. 한 개 강의 청취하고 그 다음에 멘토스 필기 확인 및 질의응답은 어디서? 학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이게 항상 누군가의 감시 확인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과제할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필기 내용을 카톡으로 전송하는 거. 요거를 좀 습관화시키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더 성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항상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할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격으로 줌으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이 녹화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현재로는 선택상, 근데 그거는 학생에 따라서 선생님 정말 저는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아직은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는 원격 줌으로 접속해서 요 줌 주소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단 월요일 화요일은 제외할 겁니다. 오케이? 그거는 우리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멘토쌤도 정확히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학원에서 멘토쌤 과제 확인할 때 진행하고요. 클래스 카드 테스트도 멘토쌤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과제할 때 클래스 카드 테스트는 집에서 해도 되고 또 학원에 와서 해도 되는데 바로바로 자기가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반복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부분은 또 과제 또는 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대충 감은 오시죠, 그죠? 실제 해봐야 한 2주 동안 해봐야 몸의 습관화가 되겠는데 우리가 습관을 잡을 때는 처음부터 잘 지켜서 좋은 습관을 유지해줘야 완전한 습관으로 형성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대충대충 하다가 그게 2주, 3주가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습관을 잡아주려고 해도 자꾸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된다. 그래서 멘토쌤은 초반에 아이들 지도하실 때 정확히 이 틀 안에 가둬놓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진행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진행 방법을 보시면 봅시다. 기본 과정이 있고 속성 플러스 적용 과정이 있어요. 자, 기본 과정은 그냥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총 71개의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한 개면 한 2달 정도, 하루에 2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하루에 3개 강의 뭐 등등 있겠죠. 한 개 강의가 보통 20분 내외예요. 그러면 하루에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 시간을 1시간 정도 잡는다 치면 하루에 2개 강의는 소화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한 달이면 끝날 수가 있다. 최대 2달까지 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속성 과정 얘는 뭐냐면 1단계 기본 문장, 그 다음에 기본 코드, 심화 코드 이렇게만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단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기본 문장 여기서 이 내용이 좀 빠졌는데 여기 기본 문장 같죠? 그 다음에 기본 코드의 1강이라는 건 뭐죠? 1강 개념 설명만 가는 거죠. 개념 설명만. 이런 코드가 있구나에 설명 들어서 충분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화 코드의 1강 마찬가지 개념 설명이죠. 오케이? 그래서 2강에 있는 적용 연습은 강의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클래스 카드 테스트 이건 필수로 진행하고요. 필수로 진행하고 여기 해석 및 영작 연습은 빼는 거야. 속성 과정에서 1단계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총 38개니까 하루에 2개씩 들으면 어때요? 거진 2주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2단계로 가서 복습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복습 단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습 단계 때 2강 여기도 이거죠. 2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이 2강에 대해서 강의를 청취하고 클래스 카드를 가는 거 혹은 그냥 클래스 카드 테스트만 진행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연습은 필수고요. 강의 청취는 여기는 선택사항이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거는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적용이 좀 미숙하다. 그런 부분만 또 해석 및 영역 연습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은 완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코드 문장 독해는 1.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절대 1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1등급. 특히 내신에서는 절대 1등 근처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 됐죠? 두 번째, 문법 문제 풀이 끝나죠. 그렇죠? 끝납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1등급 자질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작 가능해지죠. 마찬가지죠. 1등급이 되려면 즉 이 코드 문장 독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2개 코드로 쌤이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용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겠죠. 오케이? 코드 이렇게 정해진 코드가 없으면 여러분 자기 주도성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왜 이런 문법이 되고 왜 이렇게 영작이 되는지를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감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거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멘토쌤도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아이들 잘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항상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멘토쌤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루쌤이었습니다.